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재하도급의 정황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공 단가는 3.3제곱미터당 28만 원에서 최종 4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관련자 처벌은 과연 가능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철거업체 간의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바로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 건축물 철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을 하청사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한솔기업은 백솔건설이라는 곳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면과 지작물 철거, 재개발 조합이 다원 ENC로 하청사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불법 재하청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더 많은 내용이 앞으로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구조가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이 비용 자체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이 비용이 낮아지면은 결국에 이게 건설 안전 사고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 발주처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재개발이었으니까 조합이었겠죠. 이제 예. 조합에서 공사해줄 사람을 찾은 거고 이 공사를 해줄 곳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내가 그럼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원청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럼 현대산업개발이 원청인데 여기서 본인들이 공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회사에 있는 뭐 인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법에 아마 근거해서 하도급을 줬겠죠. 그래서 예. 하도급을 준 업체가 이제 한솔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한솔기업이 받았는데 예. 이게 54억짜리 공사였다고 해요. 철거공사가. 그리고 이 한솔기업이 610개 건물, 이 610개 건물을 하는데 54억을 받은 건데 이걸 다시 쪼개가지고 재하도급을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백솔건설이라는 것이 재하도급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예.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이게 법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에 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 예외적으로 뭐 특수한 상황에는 조건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 합법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계약서를 지금 재하도급 계약서를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 계약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고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다른 이제 개입이 있었느냐 불법적인 개입 뭐 브로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조가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구조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상자가 17명이나 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처벌될 수가 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은 하도급 업체 그리고 재하도급 업체에서도 이 담당자 일부만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그냥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불법 재하도급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성면 해체 면허가 이 백솔건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이 백솔건설에는 성면 해체 면허가 없는데 타 업체에서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 이제 이런 의혹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청에서 하청에 이제 도급 줄 때는 거기까지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불법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네네.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면 철거 면허가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이 면허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이제 어떤 진행되는 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네. 여기서 또 볼만한 문제가 불법 이 재하도급, 불법 하도급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이제 다른 업체가 갖고 있는 면허를 빌려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이런 철거를 하는 것들도 일반화돼 있는 것이냐? 예. 이것까지 일반화돼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면 철거 면허를 이게 사실은 성면 철거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환경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네네. 왜냐하면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면허를 그냥 이렇게 막 남에게 이제 빌려줄 정도라고 한다면 예. 이러한 각각의 기업들은 뭔가 다른 어떤 뭐 유착 관계라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의혹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규명될 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용 얘기 제가 잠깐 해드렸는데요. 뭐 김성수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고요. 3.3제곱미터당 이게 그 철거 계약 시공 단가가요. 원래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한솔기업하고 맺기를 2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솔기업과 백솔건설과는 3.3제곱미터당 4만 원. 예,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뭐 공사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도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당연히 졸속 공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평론가님. 이게 처음에 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계획을 세울 때 이러저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면 안전하다. 이러한 계획서를 관청에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계획서가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이냐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네. 이러한 계획서대로도 지금 철거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려면은 이게 어떤 이 절차를 갖춰서 위층부터 이제 아래를 향해서 이제 철거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다가 바로 위층으로 내려와서 아래층부터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건물이 무너진 것이니까 사실은 좀 더 어떤 이제 공사 일정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 좀 마구잡이로 철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좀 마구잡이로 철거를 하게 된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 이 하루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마구잡이 철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된 구조를 보여드릴 때 다원 ENC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데 다원 ENC와 한솔이 사실상 같은 회사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다원그룹이라는 데가 이 철거 공사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뭐 이모 씨가 뭐 설립한 이런 업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오죽 유명하면 별명이 철거왕이겠습니까? 네. 제가 뭐 여기서 시사평론가 한다고 시사왕이라고 불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철거 공사판에 굉장히 개입을 하는 이런 분인데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철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공사들을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좀 이런 다원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분리돼 있거나 분리돼서 나갔거나 또는 관계된 사람들이 쭉 각각의 어떤 업체를 하나씩 맡아서 예. 이렇게 분리된 어떤 자회사처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은 자기들끼리 다 한 몸인 이런 식의 어떤 회사 운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과거부터도 반복되어 왔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보면은 결국 이것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경찰은 굴착기 기사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제 관련해서 어떠한 혐의를 또 적용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철거 과정에서 재하도급이 의혹이 좀 빨리 또 규명이 되고 확인이 됐으니까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재개발 조합 관계자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일 텐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16년간 진행해온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변호사님. 예, 지금 이게 이 철거공사 자체가 이제 하도급을 내리게 되면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을 중간에 있는 업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청이나 이 발주처에서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발주처가 지금 조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발주처가 이 하도급을 하면서 이런 안전 부분을 제외하는 금액에 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철거공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이 성명공사 부분도 이제 하도급이 문제가 됐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뭐 이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과 뭐 재개발 조합 간에 어떤 유착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공사 과정이라든지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라도 조합이 이제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신병 처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업 자체가 이제 조합의 임원들이 구속이 된다거나 한다면 사업 자체의 방향도 많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동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학동 4구역이라고 불리는데 2,300세대와 관련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의혹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과거에는 정말로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어느 정도 이런 조금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 관여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재건축, 그 철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조금 이렇게 정산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조합의 업무 과정에서도 조직폭력배가 좀 깊게 관여를 해서 업무를 봐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제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도 있고 의혹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는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서 처벌할 것들은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또 국가에서 마련을 해야 되겠죠. 2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번에 무너진 건물 인근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도 위태롭게 철거가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달 초에도 또 비슷한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민원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철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사고 날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된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현장에 뭐 이렇게 조사를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업체에 뭔가 여러 가지로 주의를 준다든지 개선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을 이제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해야 될 직무를 좀 태만히한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다소 안이하게 이 사태를 봤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사건에 뭐 자회사를 쪼개기를 해서 공사를 독식했다 그리고 뭐 조폭이 이것을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굉장히 영화적인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 공무원이라든가 관청의 어떤 유착 관계가 또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좀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의구심들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지역 공무원들까지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연루가 됐다든지 관리가 또 부실한 측면에 관리가 부실한 측면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규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일단 추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인지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이제 신병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김성수 변호사께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결국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 가장 클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거를 인멸할 부분은 뭐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공사 자체가 어떤 부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뭐 다른 부분 뭐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적발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구속영장의 일부에 대해서는 발부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자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 7명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자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8년 전에 이런 하도급 재하도급 관련해서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이제 사상했던 그런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원래는 큰 장비를 빌려서 했으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작은 장비, 저렴한 장비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공기를 줄일수록 이 한 사람당 인부당 이제 1일 하루마다 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공사 기일을 단축시켜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곱미터당 이제 3.3제곱미터가 1평인데 1평당 28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그리고 4만 원에 받은 사람은 자기가 4만 원에 하고 또 거기서 이득을 또 가져가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쉽게 뺄 수 있는 거는 안전 관련 장비 부분이고 장비도 오래된 걸 빌려오면 훨씬 싸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술자가 비싸거든요. 예. 이거를 기술이 없는 사람을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예. 이번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원청이나 하도급 업체까지 책임이 못 올라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재하도급 받은 업체가 일단 1차적으로 민사배상이든 형사책임이든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도급이나 원청을 줬던 데까지 민사책임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소송에서 굉장히 조금 극심하게 다퉈야 되는 부분인데다가 예. 형사책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건된 사람이 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이랑 그리고 하도급 받은 업체의 관계자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책임을 갖게 된다.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8년 전에도 제가 그래서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처벌 규정들이 지금 굉장히 그런 게 불합리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익을 가진 사람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 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처벌이 되는 예. 조금 왜 이 사람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계속해서 이 법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자체가 이런 처벌 규정이 많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번 사태와 관련을 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발의가 되고 이제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아질 거야라고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근데 왜 안 되지? 예.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좀 보고 제정이나 개정을 해서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사건을 해왔기 때문에 예.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잖아요. 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 불법 하도급 문제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 물론 이제 법이 그렇다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 실제 방기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이득을 보는 사람도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정말 근데 숱하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건설산업기본법 그것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전문 공사업체가 다른 전문 공사업체에 다시 공사를 넘기는 이 재하도급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공사를 위해서 전문 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상황 외에는 건설업체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건설안전특별법이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개정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발의안이랑 다르게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칙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 요건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하도급 자체도 가능하게 돼 있는 데다가 그리고 하도급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이 원청이나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은 회사의 임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임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있어서 이제 벌금형을 병가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청이라든지 하도급을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법인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구속이라든지 이런 처벌이 있어야 조금 더 조심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고가 안 난 현장에서 이익을 얻고 사고가 난 현장에서 뭐 벌금을 낸다든지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하도급을 계속 주면서 이게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인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인부분들의 급여를 받는 걸 똥떼기라고 하는데 똥떼기라고 해서 일부 급여를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도급 같은 경우도 이것과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내려주고 내가 일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수수료 같은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청이라든지 이렇게 입찰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뭐 어떤 면허가 있는지라든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하도급을 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서 금액까지도 낮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했던 사건도 결국에는 장비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 장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사망까지 갔던 사건인데
텐데 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 예. 이번 사건이 이제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좀 법 개정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항상 저희도 이 사건 큐브 다루면서 법이 제대로 된 지금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법적인 테두리가 잘 마련돼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 국회는 그동안 뭐 했을까라는 격에 그 문제가 또 남는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제 김성수 변호사께서 나름 이제 맡아주셨던 사건들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문제가 너무 많죠. 역시 그동안 국회 역시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합니다. 이런 이제 전형적인 건설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중에 지금 이제 철거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꼭 철거뿐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고들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하고 연관이 어떤 형태로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 구멍통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그러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러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많이 번 돈을 이제 예를 들면 정치권과 뭐 어떤 로비, 정치권의 로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또 불법적인 어떤 이익을 거두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건설사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뭐 크게 어떤 문제가 됐던 사례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국회가 또는 이제 우리 이제 법 체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하고 있는 데는 그것이 이유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또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돈 버는 사람만 돈 벌고 죽는 사람도 따로 있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모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죠.